성주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지 한 달이 됐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주에서 30일째 계속되고 있는 사드 배치 반대 촛불 집회 현장을 LTE로 연결해 현장 상황 전해드립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주민 공모 사업이 시행 2년째를 맞았지만 취지와 달리 부적격, 민원성 사업이 여전히 많습니다. 경주의 한 차량용 폐 LP 가스통 처리 업체에서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고 인근 산으로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 추진 방식이 최종 확정돼 국비 투입의 길이 열렸습니다. 군공항은 기부대 양여 방식,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가 현 민항터 매각 대금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것도 고려하고 있어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위한 3차 TF팀 회의에서 그동안 난항을 빚어온 통합 이전의 방식과 추진 일정,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최종 합의된 사업 추진 방식에 따르면 K2 군공항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고 대구공항의 민항 부분은 국토부가 사업을 주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 민항 부지 매각 대금 등을 활용해 국토부가 직접 옮겨갈 민항 시설을 짓고 나중에 대구공항을 사들일 개발자에게 땅값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합의안에 현 민항 부지 매각 대금 등을 활용해서 국토부가 사업을 주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예산 부족 시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옮겨가는 대구공항의 민항 부문 규모는 현재 대구공항 청사 규모인 375만 명 수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활주로도 현재와 비슷한 규모지만 6개의 계류장을 10개 정도로 늘려 항공기 처리 용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 민항 부분의 면적을 현재보다 2배로 확보해 미래의 항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 일정은 최대한 앞당겨 올해 말까지 대구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내년에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추진 방식과 추진 일정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루었고 현 정부 TFT가 계속적으로 이걸 뒷받침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통합 이전할 수 있는 큰 한 걸음을 내디뎠다. 대구공항 이전 지역이 확정되면 옮겨갈 대구공항의 규모와 성격을 최종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만큼 현재 대구공항의 이용객을 늘릴 대책이 대구시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성주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지 오늘로 한 달이 됐습니다. 주민들과는 한마디 상의 조차 없이 결정을 내리면서 나라 안팎에서 혼란과 논란을 키웠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한 달간의 과정을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3일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한미가 합동으로 추진한 사드 배치의 최적지로 성주를 택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발표 직후 이해를 구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성주를 방문했지만 오히려 성남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됐고 성주 주민들은 정부와 대화의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대신 서울 대규모 집회를 비롯해 단식 투쟁, 삭발식, 촛불 집회, 참외밭 갈아엎기, 새누리당 집단 탈당, 미국 백악관 청원운동 등 평화적이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성남 민심을 표출했습니다. 국방부도 초기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논란이 이렇게 커질 줄은 예상치 못한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추진으로 오히려 국내외 갈등만 부추기면서 내년 말 사드 배치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국회 또 그리고 국제사회 여론을 모두 감안해야 되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그 여론 수렴, 절차
이런 부분에서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대통령의 제3후보지 거론 발언 이후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성주 지역 보훈단체, 원로 등이 나서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실타래를 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말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퇴로를 또 그러한 부분을 이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의 거센 반발, 여론의 반감, 그리고 정치적인 논란 등을 불러일으켜온 사드 배치의 섣부른 결정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정책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오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성주 사드 배치가 결정된 바로 그날부터 성주에서는 매일 밤 사드 배치 반대 촛불 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로 31차를 맞고 있는 촛불 문화제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성주를 확정한 지난달 13일부터 매일 밤 하루도 빠짐없이 사드 배치 반대 촛불 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이곳 성주군청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군청 앞마당이 촛불 든 군민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린 오늘 31차 촛불 문화제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 속에 조금 전 8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일상을 마친 성주 군민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곳에 모여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인구 5만 정도의 성주에서 매일 1,500명 안팎이 모여 서로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격려하며 성주 사드 배치 철회를 넘어 한반도 사드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성주 군민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촛불 집회 이제 한 달을 맞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참가하시면서 느끼신 소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촛불 집회 한 달 동안 성주 국민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성실하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백악관 청원서면 10만 명 이런데 성주 국민이 엄청난 노력을 하셔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서 열심히 함께 성주 국민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일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촛불 문화제는 성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거침없고 자유로운 목소리와 다양한 공연으로 가득합니다. 고등학생이 자유 발언에 나서기도 하고 손자를 둔 할머니의 연설, 시인의 시 낭송과 성주 예술단체의 창작극, 판소리, 춤,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 등 이 역시 자발적인 참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성주군청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심상정 상임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지도부도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뒤 이곳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구, 울산 등 다른 지역으로 촛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주군민들은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오늘도 촛불을 들고 저항은 뜨겁게, 분노는 차갑게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주군청에서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 경북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산 하양이 39.5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고 영천 39도, 대구와 안동 37.8도까지 올라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도 대구 37도, 영천 3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대구기상지청은 이번 주말까지 폭염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오늘 영천의 농장 2곳에서 돼지 14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올여름 들어 경북 5개 시군에서 닭과 돼지 등 5만 8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시민이 직접 지역 발전에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서 예산을 쓰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주민 공모 사업이 시행 2년째를 맞았습니다. 내년도 사업 공모를 했는데 본래 취지와 달리 부적격, 민원성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리모델링해 장난감 도서관을 만들겠다며 주민 제안 사업에 공모했습니다. 대구의 한 복지관은 대학생과 노인들이 함께 국토순례를 하며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사업은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의 기능 보강 또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대구시가 특정 단체 지원을 막기 위해 조례로 정한 부적격 사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자치구는 적정으로 판단해 분과위원회 심사 자료에 표시했습니다. 부적격 사업은 모르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좋아서
뭐 이런 부분들은 주민 수요도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자의적인 해석으로 해서 적정이라고 올린 사업들이 많아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죠. 100억 원이 쓰일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공모된 사업은 1,700여 건. 부적격 사업뿐만 아니라 방법용 CCTV 등 민원성 사업이 이번에도 절반이 넘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사업과 글자 하나 다르지 않은 같은 내용도 다수인데 시민단체는 주민참여 예산을 해당 자치구에 많이 챙기려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들은 검토 의견을 내주는 거지 그게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제목은 같아도 설치 장소라든지 제한자라든지 그거는 다 틀립니다. 사전 컨설팅을 받았는 사람은 아직은 뭐 20% 정도도 안 될지 싶습니다. 시민단체가 부적격, 민원성 사업이 많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주민제한 사업 최종 심사는 이달 중순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상북도가 포항시 포스코와 함께 타이타늄 산업을 전략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블루벨리의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타이타늄 소재에서 부품, 완제품까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과 국방, 의료는 물론 미래형 자동차의 핵심 소재인 타이타늄. 강철보다 가볍고 알루미늄 합금보다 강한 고부가 가치 첨단 소재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타이타늄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포항시 포스코와 협약을 맺고 전략 사업으로 육성합니다. 경상북도는 소재나 부품 유망 기업 발굴과 기술 협력을 돕기로 했습니다. 포항과 경주, 영천, 경산을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하고 1,300억 규모의 R&D 재정 사업도 추진합니다. 포스코라는 거대한 세계적인 기업이 함께 연구와 또 생산 또 판매까지 참여하기 때문에 고용 효과라든지 앞으로 국가 산업에 대한 성공 사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포항시는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에 타이타늄 전용 공단을 세우고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타이타늄 산업이 제대로 우리 지역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도와 함께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니스트를 주축으로 타이타늄 상용화 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소재 연구에서 중간재 생산은 물론 항공용 부품까지 생산하는 산업 기반을 마련합니다. 타이타늄 산업단지 내 제반 기술 개발 협력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R&D와 설비 투자 등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하여 타이타늄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25년 세계 시장 규모가 600조 원에 이르는 타이타늄 산업.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고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국내 PVC 파이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PPI 평화 주식회사가 오늘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를 위해 대구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PPI 평화 주식회사는 대구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1,300제곱미터의 땅에 100억 원을 투자해 내년 8월부터 주력 상품인 수도관을 연간 350억 원 규모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오늘 경주에서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LP 가스통 처리업체에서 불이 나 1,000개 이상의 LP 가스통이 연쇄 폭발했는데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공장에서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공장에 쌓여있던 폐가스통이 계속 터지고 인근 야산에도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소방차 30여 대가 출동해 진화에 나섰지만 이딴 폭발로 현장 접근이 쉽지 않아 소방 헬기가 동원돼 불을 끕니다. 제가 일하는 그 책상이 떨릴 정도로 굉장히 큰 폭발이었어요. 폭발이 약 100회 이상은 계속 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양강읍 두류리에 차량용 폐 LP 가스통 처리업체에서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불이 났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근로자 3명이 있었지만 재빨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인근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불났다고 연락하길래 그래 왔죠.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불이 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이곳 사건 현장에서는 LP가스가 폭발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못 쓰는 차량용 LP가스통을 수거해 가스를 빼고 통을 고철로 파는 업체로 경찰은 가스통에서 남아있는 가스를 제거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이 수행한 남조류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의 어류내 축정성 및 인체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남조류가 뿜는 독성물질이 어류는 물론 인체에 축적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돼 식수원의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과 뉴질랜드 등지에서도 이미 어류와 농작물 등에 이런 현상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폭염과 갇힌 물탓에 남조류 개체 수가 급증한 낙동강 상주보에 지난 4일 수질 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서 오늘 의성 낙담보에도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낙담보는 남조류 개체 수가 지난 8일 1mm당 8만 3천 개를 넘어 일주일 전보다 26배나 급증했는데 이는 기준치의 83배 초과한 것입니다. 상주보는 일주일 전 4만 3천 개에서 이번 주 2만 4천 개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기준치의 24배나 초과했습니다. 앞서도 보셨는데요. 포항 동지고등학교를 졸업한 곽동환 선수가 오늘 새벽 리올림픽 유도 남자 90kg급에서 소중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곽동환의 모교인 포항 동지고 체육관에서는 곽 선수의 부모와 동지고 유도부 선후배 등 200여 명이 모여 밤새 열띤 응원을 펼쳤는데 곽동환이 스웨덴 선수를 업어치기로 넘기자 체육관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고 곽 선수의 부모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경북 농업기술원은 오늘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우리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쌀로 만든 빵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또 쌀 소비 촉진을 위해 학교 급식 종사자 교육과 쌀빵 아카데미 운영, 쌀 발효식품 기술 보급, 차세대 대상 한국형 식생활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된 161개 학교의 우레탄 트랙을 모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7개 초등학교에 우레탄을 걷어내고 마사토로 운동장을 조성하고 우레탄 환경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초등학교와 육상부 운영학교, 중고등학교 순으로 우레탄 트랙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필요 예산은 약 170억 원으로 추경에서 확보한 40억 원과 예비비 30억 원을 우선 투입하고 교육부로부터도 국고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도 의용수비대원 19가정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독도 의용수비대는 6.25 전쟁이 끝나가는 무렵인 1953년 4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일본의 만행에 맞서 독도를 지켜온 민간 조직으로 33명의 대원이 활동했습니다. 전체 대원 가운데 현재 생존해 있는 대원은 7명에 불과합니다.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은 광복 71주년을 맞아 1926년 순종 장례일에 거행된 제2의 3.1운동인 60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경북인들이란 주제로 특별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획전은 60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안동 출신 권오설, 이선호, 김천 출신 김다냐 등 경북인들의 활약상을 알리고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안동 민속박물관 별관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대구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2%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